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대의 눈물 김허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렸죠. 강상원 선생님과 김허균의 범어 해석 방법 그리고 학문적인 가치, 이거에 대해서 제가 특집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체문 비교가 과연 이것이 정말 스승을 욕되게 하거나 폄하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진짜 후배 학도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편으로 이런 내용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강상원 선생님이 열심히 해놓으신 학문과 그리고 제가 열심히 밝혀놓은 학문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범어의 한자 한자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강의 시간에도 정말 송구하고 황망하지만 우리 강상원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체문을 잘 표시를 안 하시거나 혹은 조금 잘못된 표기 방법을 하셔서 사실은 많은 질타를 받으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의 범어 대사전은 사실은 다시 집필이 돼야 되고 다시 정리가 되어야지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에 제가 부응하기 위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강상원 선생님의 범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제가 범어 경전을 두루 연구하고 체문을 연구하고 그 글자체를 연구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조 화면에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건축에 보면 벽면 옆에 조금 더 달아내서 거기에는 예를 들면 문을 해 달고 이불이나 혹은 다른 생활용구들을 넣어두는 그러한 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반다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범어로도 그대로 체문에 이렇게 쓰여지고 반다지라고 했습니다. 어찌 우리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요 반다지는 한자로 이렇게 써놓고 칸막이 롱이라고 읽었습니다. 칸막이 롱, 용자의에 대죽이 들어가죠. 이것은 칸막이 롱, 즉 반다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학도라고 소개를 드렸죠. 이런 용어들이 건축 용어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용마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용마루에서 용은 알겠는데 그럼 마루가 뭐지? 그러면 내림마루는 뭐고 또 추녀마루는 뭐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루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마루는 바로 용의 척추다. 드래곤의 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루는 결국 집의 가장 중추적인 지붕의 상단에 용머리가 장식이 되고 쭉 길게 적세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적세라고 하는데 그 적세를 바로 마루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루는 바로 종갓집 할 때의 종자, 옥편에서 보면 마루 종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종갓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후손들을 종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갓집에서는 많은 대소사, 혼례 혹은 제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하지요? 네, 맞습니다. 신의를 모셔다가 대청마루에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남녀가 혼례를 할 때 대청마루에서 혼례를 합니다. 그마침 마루는 그 집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그 어원이 바로 용의 척추라는 내용으로 전달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경복궁이나 혹은 창덕궁 이런 데 가보면 왕의 침전이 있죠. 근데 왕의 침전에는 위에 기와의 적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량기와라고 합니다. 무량기와로 설치를 해서 적세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왕은 용이기 때문에 침전에서 왕이 계시기 때문에 지붕의 위에는 또 다른 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주석할 때는 대부분 용마루를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정전과 같은 경복궁의 정전 같은 큰 정전의 건물 상층에는 저희들이 회백색으로 보이죠. 회색으로 보이는 그런 용마루의 형태를 그렇게 또 쌓아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아래에 왕이 정치를 하고 주석을 하기 때문에 그 위의 지붕에는 또 다른 용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이 칸막이롱 반다지에 대해서 강상훈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조금 제가 설명하려니까 제가 앞에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강상훈 선생님께서는 지금 보조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고 반다지라고 하셨는데 체문을 표기하는 거나 글자꼴이 좌측에 제가 연구해서 불교 경전에서 뽑아낸 단어하고는 다소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지만이 범어 대사전이 올바른 기능을 한다라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요 단어는 조선 고어 실담어 주석사전의 272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바로 김허균이가 얘기하는 그 체문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비교를 해보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제대로 된 범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거듭 송구하지만 또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 용어에서 제가 반다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추억이 있는 장소라고 했죠. 건축물의 지붕 바로 하단 부분의 공간을 활용해서 다락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꿀단지도 있고 다락방은 내 사촌과 육촌과 내 친척들과 추억이 있는 장소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다락은 범어로 이와 같이 쓰여지고 한문으로는 이와 같이 쓰여지고 다락루라고 합니다. 자, 이 다락은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말이 범어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연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락이라는 단어는 보마 대사전과 석봉천자문의 19번째 그리고 월인석보 2장 26절에 다락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또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또 보조 화면에 우측에 보면 강상원 선생님께서 다락 해놓고 이와 같은 표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차이가 있죠? 요거는 바로 50자모만 그냥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다락, 조선고어 실담어 122쪽에 요 단어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통 한옥의 많은 용어들이 바로 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기억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구건축이 그 아름다운 그런 문화재 그런 장소들을 가 보실 기회가 있을 때는 꼭 다락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반다지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합각부의 옴자도 찾아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훨씬 더 여행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희망을 가지고 바라다 할 때 바라, 범어로 이와 같이 써놓고 바라 이렇게 읽습니다. 한자로는 이와 같이 적어놓고 바랄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말입니다.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 당범 문자 156쪽에 있고요. 버마 대사전에는 1174페이지에 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신증유압에는 하권 30장에 요 내용이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옛날 식으로 고어 사전에 나온 식으로 적었을 때는 비읍의 아래야 그 다음에 랄히, 그래서 바랄히 이렇게 써 있는 것도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라를 강상훈 선생님께서 체문을 써 놓으셨을 때는 다행히 똑같은 형태로 바라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단어를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바라를 소개할 때 설명에 있어서는 제가 연구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를 강상원 선생님께서는 말하다, 언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고, 또는 바람풍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소, 이른바 소, 바소로 이렇게 한자로 적고 해석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조선고어 실담어 주석사전 255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광범위하게 보면 우리 강상원 선생님의 해석도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우리가 바라다, 희망하다 요 같은 내용이 바로 범어 경전 천자문 사전에 전부 다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라는 바랄히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은 저희가 3.1절 혹은 광복절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날을 기리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리다, 그리다 하는데 범어로 이렇게 대바나가리 문자체로 이렇게 써놓고 GRI, 그리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를 그리다. 이거는 한자로 써놓으면 찬양한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찬양, 기리어 드러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는 동문선과 문체 명변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대바나가리체는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361쪽 첫 번째 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기리다, 바라다 하는 것을 강상원 선생님께서는 바로 체문 우측의 예문과 같이 이렇게 GIRI 장음 표시하고 DHA 해가지고 기리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기릴, 기념하다, 찬탄하다, 프레이즈 이렇게 또 단어로도 또 그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그릴 연자를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들이 또 조금 다소 차이가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강상훈 선생님께서는 신중유압에서도 이 문자를 또 참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선고어 실담어 주석사전의 55쪽에 이와 같이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김옥윤이가 연구해 놓은 자료와 우리 강상훈 선생님께서 연구한 자료가 어떤 연관성이 있거나 혹은 다른 점이 뭘까도 또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요, 강상훈 선생님의 학문적인 그런 업적과 제가 또 연구한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바라다,
바라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또 중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을 또 여러분께 주지를 시켰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지를 시켜 드리는 것은 우리 강상원 선생님께서 또 잘하신 부분을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자랑해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단어의 비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바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과 문장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께 열심히 비교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그 자료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제가 꼭 이렇게 제 개인 전화번호도 꼭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화 언제든지 하셔서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고 이렇다라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연구하신 내용을 또 저에게 여러분들이 또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대의 눈물 저자 김어균이었습니다.